있거든. 그래서 무조건 시작해야 되거든. 자, 아무튼 어제 이제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소프트웨어 방법론, 그죠? 방법론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용어가 하나 있어요. 여기 끝에 보면 모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방법론이고, 그죠? 하나는 모형이고 하나는 방법론이에요. 그죠?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모형이라는 말도 많이 쓰지만 이 말도 많이 써요. 모델. 그죠? 모델. 내가 뭐를 건드렸구나. 그죠? 모델. 모델. 그러면 이 모델은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하면 돼요. 기본 틀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기본 틀. 그러면 뭐 이대로만 하면 되는데 완벽하진 않다 이거지. 그냥 대략적으로 있는 거고 정말 방법론이 이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론은 이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요. 예, 이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거예요. 그냥 땅을 파고 기둥 세우고 천장 올리는 거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고 얘는 그 단계별로 다 뭐를 해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두 과목에서 나오는데 디플로마에서는 사실은 이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는 과목에 공부를 하게 되고요. 디그리에서는 소프트웨어 퀄리티에서 이게 또 나와요. 똑같은 게. 그리고 에자일이라고 나올 거예요. 디그리에서. 네. 디그리에서 이게 또 나와. 똑같이. 네, 똑같이 또 나와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그죠? 만들고 폐기하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주기를 갖다가 모델들의 종류에 얘네들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네. 그러면 공부를 할 때 우리가 필요 없는 거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클린룸이에요. 이거는 안 봐도 돼요. 이거는. 왜냐면 이거는 이제는 공부를 가리키는 방법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싱가포르에서는 없어요. 클린룸은.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저 모델을 가지고 만든 게 방법론인데 근데 방법론의 원래는 종류가 엄청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구조적 정보공학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없어요. 정보공학도 없어. 왜 없냐? 사실은 옛날 거기도 하고 싱가포르의 디그리 디플로마에도 이거는 안 가르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일할 때도 이건 안 가르쳐. 근데 참고로 이렇게만 얘는 기능 위주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고 얘는 데이터 위주로 만드는 거예요. 데이터 위주로. 그러면 지금부터 나오는 것들 그러면 하나가 남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주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과목의 주력이 되고 이게 디그리에서도 에자일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퀄리티의 주력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의미가 뭔지를 봐볼게요. 하나는 기능이고 데이터라고 그랬잖아요. 이 의미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관련 개발하는 언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자바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한국어를 쓰지만 미국 사람 할 때는 영어를 써야 되잖아요. 스페인 사람하고 할 때는 스페인어를 써야 되죠. 컴퓨터랑 말할 때 언어가 있는데 컴퓨터한테 야, 너 뭐 좀 해. 이럴 때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자바예요. 자바. 그래서 자바를 할 줄 알면 우리가 저거 나올 때 그래 디그리까지 아주 쉽게 가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디그리까지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냐면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이해하고 어떻게 보면 암기하면 하면 되는데 이 자바는 실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하죠. 훈련이. 좀 많이 해본 훈련이 필요해요. 영어 공부하는 것처럼. 예.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 면제되는 4과목 중에 저기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나 있었죠? 네. 그게 자바예요. 예, 그게 결론은 자바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예,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알아놔야 되고, 일할 때도 맞아요. 일할 때도 그렇고, 이 자바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개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이제는 방법론이 되는 거고, 그 중에 객체 지향이 되는 거예요. 자, 봐봐요. 이 세 개의 차이점이 뭔지를 한번 봐보자고요. 구조적은 아까 내가 기능이라고 그랬죠. 네. 이 MS 워드의 기능을 한번 생각해 봐요, 기능을.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볼 때는 기능 중에 파일 저장 기능도 있어. 그죠? 파일 읽기 기능도 있어. 읽기, 그죠? 읽기도 있고, 기타 등등 너무 많죠? 사실 기능이.
그러면 이거 위주로 개발을 하는 게 구조적 방법론이에요. 근데 얘는 데이터도 있어요. 가만히 보면. 네. 데이터라는 거는 여기서 데이터라는 건 뭐냐면 여기 한글들 있죠. 네. 이거. 이 글 다 항상 고정적인 거잖아. 이 모양들, 이 글들. 이거 다 텍스트 글이거든요. 이거 전부 다. 네. 이게 다 데이터예요. 이게. 그죠?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 객체라는 말이, 이제 이 말이 어려워지는데요. 이 객체가 사실 이 개념만 오늘 알아도 많이 배운 거예요. 네. 객체가 영어로 하면 오브젝트인데, 이제는 이걸 따로따로 하지 말고 한꺼번에 개발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네. 그래서 한번 봐보자고요. 객체가 뭔지. 한번 보는데, 자, 내가 여기다가 점을 하나 이렇게 찍어요. 그죠? 점을 하나 찍어요. 화면에다가 점을 찍는다라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거를 찍는 기능이 있어요. 맞죠? 화면에 찍어야 되니까.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기능이 있어. 그거를 우리는 그냥 프린트라고 할게요. 프린트라는 기능을 만들어야지만 점을 찍어. 근데 저 점을 찍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좌표가 있어야 돼요. 네. 어디에 찍어야 되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X좌표, Y좌표 저 위치에 찍어야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얘는 반드시 좌표가 있어야지 점을 찍을 수가 있어요. 맞죠? 네. 그죠? 그러면 이 좌표를 다른 말로 하면 속성, 애트리뷰트라고도 해요. 그냥 데이터라고도 그래. 그냥 데이터라고도 그래. 그러면 저 화면에 점 하나 찍는 거는 저 두 개가 있어야지만 내가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점 하나를 찍는 게. 그러면 내가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그림으로 만들어 볼게요. 개념도로. 처음에 점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좌표랑 화면에 점을 찍는 기능 두 개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름을 한번 줄게요. 그 이름은 포인트라고 그냥 쳐보자고요. 얘는 포인트야. 그러면 점이 연결되면 뭐가 되죠? 선이 되죠. 그죠? 이 포인트의 기능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우리는 라인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어. 그죠? 네. X 좌표나 Y 좌표만 바꿔주면 점을 막 찍으면 선이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또 이 기능을 물려받으면 사각형, 릭탱글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사각형. 왜? 선 4개를 연결하면 사각형이 되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실제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든다면 이놈부터 한번 봐봐요. 점을 찍는 거. 클래스라는 어떤 거를 만들어 둔 거예요. 그러면 문법이라고 보면 돼요. 문법. 클래스를 만들고 내가 이름을 포인터라고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내 마음대로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포인트다. 그래 이 중괄호 이렇게 열고 닫고 하잖아요. 이건 문법이에요. 문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죠? 시작과 끝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게 프로그래밍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프린트라는 게 화면에 점을 찍는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프린트가 있어야 돼. 그리고 어떤 기능들은 문법상 가로로 표시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러면 원래 여기에 있어야 될 것들은 뭐냐면 저게 필요한 거지. 실질적으로 점을 찍는 어떤 기능들. 그리고 또 좌표가 있어야 되죠. X좌표, Y좌표, 애트리뷰트. 그죠? 데이터라고 그래도 되고. 근데 좌표는 int 하면 인티저의 약자인데 정수. 그죠? 정수. 실수는 말고 소수점은 빼고 정수 X와 Y가 있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 저게 뭘 할 수 있다고요? 컴퓨터에 점을 찍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저 점을 연결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라인이 된다라고 그랬죠. 네. 자, 이거를 누가 딱 만들어 놨어. 근데 나는 라인을 찍고 싶은 거예요. 나는 결론은 선을 이런 걸 하나 긋고 싶은 거야. 클래스 라인이죠.
라인이 있는데, 그죠? 라인이 있는데, 일단은 점을 찍는 기능은 되니까, 얘가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랭귀지, 언어별로 약간 문법이 다른데, 뭐 그런 건 안 중요해요, 지금 여기선. extend, 나의 부모는 포인터다. 포인터다. 그러면 이 포인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들, 그죠? 기능들은 그대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기능이 뭐였어요? 점을 찍는 거죠. 그 점을 찍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름을 그냥 프린트라고 할게요. 프린트. 근데 이 프린트와 이 프린트는 다른 거예요. 이름만 똑같은 거지. 그럼 여기다가 함수는 이렇게 쓴다라고 그랬죠. 이렇게. 그죠? 함수는. 이거 문법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다시 프린트를 부르는데 x값과 y값을 넘겨서 불러요. 그러면 x값이 처음에 1이었어요. 한 번 부를 때. 두 번 부를 때 2였어. x값이. 세 번 부를 때 x값이 3으로 바꿔만 준다면 점이 짝짝짝 이렇게 찍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돼요? 라인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 첫 번째 이놈. 이거는 당연히 부모가 되죠. 이거는 당연히 라인은 자식이 돼요. 그래서 라인은 부모의 기능을 물려받아서 그냥 호출만 했더니 개발이 끝났더라. 그죠? 이게 뭐예요? 이너니턴스 상속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상속했다라고 얘기해요. 상속했다라고. 자, 객체 지향을 공부할 때는 가장 어려운 게 용어예요. 용어. 용어가 어려운데 이 클래스라는 거는 요거 함수라고 그랬잖아요. 기능, 펑션. 근데 객체 지향에서는 함수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펑션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 말을 쓰는데 이거를 메소드라고 그래요. 그냥 기능. 어떤 거를 하는 기능, 메소드. 그리고 여기에 뭐 인티저 x, y 있었잖아요. 값 있는 거. 이건 아까 그거 애트리뷰트. 변수. 그죠? 변수. 이걸 애트리뷰트라고 해요. 그러면 메소드와 애트리뷰트가 이렇게 클래스라는 거에서 묶여 있죠. 이 중괄호로 묶여 있는 거예요. 이 메소드와 애트리뷰트가 묶여 있는 이 처리 단위. 이거를 우리는 그냥 클래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클래스는 뭐예요? 애트리뷰트와 메소드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한 것처럼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프로세스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클래스는 이거는 텍스트 파일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메모장처럼 이렇게 치는 거야. 그러면 이게 프로그램이 나중에 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프로세스가 아니라 이렇게 불러요. 인스턴스. 이 인스턴스라는 말은 클래스가 실행되면 인스턴스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영어로 해석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야,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화 시켜. 무슨 말이에요? 실행해. 그러니까 인스턴스라는 영어는 어디에서 나오건 그냥 실행해. 이렇게 해석하면 정확하게 해석이 돼요. 그러면 야, 클래스 인스턴스화 시켜. 그럼 실행해. 그죠? 그러니까 인스턴스는 그냥 실행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실행이 됐을 때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오버젝트라고 해요. 클래스가 실행이 되면 오버젝트. 그러면 야, 클래스 인스턴스화 시켜. 오버젝트 만들어.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해. 그 소리인 거예요. 그 소리. 그래서 아까 객체 지향이라는 말이 한글로 하면 오버젝트가 객체인데 이런 클래스를 만들어서 실행하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봐봐요. 이거는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객체 지향은 개발의 능력이 아니에요. 개념이 분명해야 돼요. 이게. 자, 뭐냐. 볼 거는 뭐냐면, 자, 이게 이제 워드 프로세스잖아요. 이게 지금. 그죠? MS 워드. 이걸 좀 작게 해보고, 실제 객체 지향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봐보자고요. 노트패드를 하나 실행할게요. 아, 이건 노트패드 플러스구나. 그냥, 또 이게 됐어. 노트패드.
그죠? 메모장을 실행했어. 이게 우리가 아는 메모장이죠. 그런데 이 메모장 프로그램 하나 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이상한 노트패드도 하나 있던데 노트패드 플러스 이것도 열게요. 그럼 총 프로그램을 3개를 열어놨어요. 3개를 열어놨어요. 이 3개의 공통점을 찾는데 공통점을 찾아봐요. 이거는 윈도우 다 똑같죠. 이거의 기능도 똑같죠. 역할도. 이 3개는. 그리고 이거 누르면 어떻게 나와요? 이전 크기 닫기. 이거 누르면 똑같죠. 자, MS 워드는 여기다가 그걸 없애버렸죠, 지금. 모든 윈도우는 다 여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이렇게 돼 있어. 맞죠? 이 메뉴이 100% 똑같아. 기능도 똑같아.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로 개발이 되는지 보기 위해서 그냥 눈으로는 볼 수가 없고 스파이라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으면 되는데 자, 한번 보자고요. 일단은 제가 찾아서 한번 봐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다운받아도 되는 건데 일단 한번 보자고요. 이제 스파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그럼 한번 해보죠. 이거를 엿다가 이렇게 올려둘게요. 그래서 딱 뭔가 잡히죠. 그냥 마우스를 딱 놓고 속성에다가 그냥 이제 이건 나중에 실습해보면 돼요. 자, 동기화까지 눌렀어요. 그러면 뭐가 달라졌냐? 자, 한번 봐보세요. 여기 첫 번째에 제목 없음 메모장 노트패드라고 있죠. 여기 이름이죠. 제목 없음 메모장. 그죠? 이거죠? 똑같고 여기를 두 번째 여기를 클릭하니까 에딧이라고 적혀 있어요. 에디트가 이겁니다. 이게 에디트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에 보면 MS, CTL, 뭐 스테이터스 바라고 있죠. 그죠? 그게 뭐냐면 여기에 무슨 바 하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눈에는 안 보이는데 보통 바가 어떻게 생겼냐면 요런 식 형태로 생겼어요. 근데 지금 눈에는 안 보여. 그러면 이거는 이 메모장을 지금 왜 눈에 안 보이냐? 여기 좀 멀어서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여기 창의 모양이 얘는 진하고 얘는 약간 흐리잖아요. 그죠? 그죠? 이게 의미가 뭐냐면 기능은 있는데 비집을 시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숨겨놨다 이거야. 있긴 있어. 근데 안 보인다. 그 얘기인 거예요. 이게 있긴 있는데. 근데 뭐 이거는 중요하진 않고 여기 이름이 에디트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을 한번 봐볼게요. 여기에 보면 에디트라는 게 클래스 이름이라 이거죠. 그죠? 클래스하고 클래스 이름 에디트잖아요. 그럼 얘의 기능이 뭔지 봐봐요.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칠 수 있는 기능이 있죠. 그죠? 엔터를 치면 내려가고 하살표 올리면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딜리트 누르면 지워지고 이거 다 개발한 거예요. 이거 다. 이거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개발한 거죠. 그죠? 자, 두 번째 모양은 다른데 이놈과 모양은 틀려요. 요거 봐보세요. 이거 처지죠. 이거 에디트예요. 이거 에디트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거 얘랑 이놈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까 마치 이놈과 이놈이 완전히 똑같잖아요. 똑같은 것처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프로그램들은 하나의 공통적인 기능을 만들어 놔요.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이거야. 이해되죠? 이걸 만들어 두고 이놈이 쓰고 이놈이 쓰고 이놈이 같이 쓰는 거예요. 다. 그 어떻게? 이너리턴스 상속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이 프로그램을 죽였어. 종료를 했어요. 그러면 요거라고 치죠. 이 프로그램을 죽였어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딸려서 얘가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얘가 없어져야죠. 없어지지 않지. 왜? 얘도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전체 기능은 사라지지만 요거는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죠? 왜? 얘도 똑같이 쓰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죠? 그게 객체 지향의 상속이에요. 그리고 얘는 이 클래스는 실행이 됐으니까 뭐라고 부른다고요? 오브젝트라고 부른다고요. 오브젝트라고. 자, 이제는 우리가 이런 일이 있어요. 파일을 저장을 하는데
여기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요, 내가. 근데 여기를 열어보면 여기에 PDF라고 적혀 있죠. 이 PDF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아크로벳이라는 회사가 만든 거예요. 근데 지가 만들지도 않은 걸 갖다가 어떻게 PDF로 저장을 하냐고요. PDF라는 아크로벳 리더가 여기 있어야 돼요. 이게 요거 있죠, 요거. 그죠? 이 리더의 기능이 요게 쏙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상속을 해버린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자, 결론은 이제 이 말이 되는데, 객체지향은 옛날에는 내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만한 프로그램이 만들었어. 그럼 이건 이거일 뿐인 거야. 그냥. 그거 이거 키고 죽이고. 이게 끝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프로그램들이 공통적인 기능이 있더라 이거예요. 하다못해 글자 폰트를 바꾸는 기능.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얘는 없지만 여기 윈도우를 종료하는 기능. 그 다음에 요거 기능. 이게 다 똑같더라 이거지. 그럼 내가 개발자인데 예를 들어서 이걸 만들 거예요. 그럼 내가 이 기능도 만들어야 되고 이것도 만들어야 되죠. 여기 스크롤 바 글자 많아지면 스크롤 왔다 갔다 하죠. 이것도 다 개발해야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정말 이거 만들려면 요것도 만들어줘야 되고 요것도 만들어줘야 되고 요것도 만들어줘야 되고 요거 클릭하면 이렇게 메뉴 나오죠. 그죠? 얘는 틀리지만 웬만한 윈도우들은 다 저 메뉴 모양 다 똑같아요. 데이터 값만 다르지. 그러면 자, 내가 메뉴 그 다음에 아까 이쪽 끝에 요 메뉴 있죠, 요거. 그죠? 여기 메뉴 이거 원래는 팝업인데 메뉴 1번, 2번이라고 쳐요. 그 다음에 여기 죽였다 살렸다 이걸 다 만들어놔. 그러면 일단은 윈도우에서 요것만 실행할 수는 없죠. 요런 프로그램이 뜨지는 않잖아. 그쵸? 이렇게 만들어두고 네가 노트패드 만들고 싶어? 그러면 노트패드라는 거를 딱 둔 다음에 이 기능 내가 다 만들어 놨으니까 아까 상속해서 불러다 그냥 써. 그러면 이게 다 세트가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죠? 에디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다 있죠? 그죠? 여기 다 똑같이 에디트예요. 이것도 에디트예요. 이것도. 그러면 에디트 필요해? 내가 여기다 에디트 하나 만들어 줄게. 그럼 불러다 써. 그럼 이 프로그램은 개발이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했냐면 실질적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 개발자가 뭐 하는데 오래 걸리냐면 맨날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자 하면 3D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하는데 오래 걸리냐면요. 화면 이쁘게 만드는데 다 오래 걸리는 거예요. 화면을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그럼 이런 걸 다 개발하는데 엄청 오래 걸려요, 이거.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부하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다 만들어 놨다고요. 그러면 이걸 내가 불러다 쓸 수가 있어야 되잖아. 그게 뭐다? 객체지향의 이너니턴스 상속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부품 단위로 탁탁탁탁 이제 조립해서 쓰면 돼. 이렇게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그 예를 한 개를 더 볼게요. 자, 인터넷 익스플로어인데 인터넷 익스플로어는 정말 많은 기능들이 돼요. 여러분들이 개념이 분명해야지 뭐 다른 얘기가 돼요. 자, 이 사이트에 왔어요, 지금. 그냥 나머지 다 이미지예요, 사실은. 그죠? 이미지고, 예를 들어서 이걸 딱 클릭을 했어. 자, 여기 동영상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내가 웹페이지를 만드는데 이 동영상 플레이어기를 만들어야 되나? 이거 쉽지가 않아요. 이 동영상 플레이기 만드는 거. 그러면 여기에 윈도우에 미디어 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렇게. 모든 윈도우는 이게 다 깔려 있어요. 이해되죠? 그럼 얘가 동영상 플레이를 해줍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한 거냐면 이 미디어 플레이를 부르기만 한 거예요. 그럼 나 파일 이름이 뭐니까 이거 플레이 해줘. 그러면 동영상을 플레이한 건 다 뭐예요? 모양이 좀 다르지만 얘죠? 그죠? 미디어 플레이어가 한 거죠? 미디어 플레이어가. 그러면 이거 개발자는 그냥 동영상 이름하고 그죠? 얘를 부르는 거 그 두 줄만 딱 넣어서 이걸 구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이 쉽지 이거.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왜냐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만들어야 되잖아.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하면 이거 누르면 커지는 것도 만들어야 되죠. 소리 조절하는 것도 만들어야 되죠. 이거 만들면 1년 걸려요. 이것만. 그럼 언제 이 사이트를 만들겠어요? 못 만들죠, 결론은. 그래서 객체 지향이 나온 거예요. 이제 부품 단위로 해. 상속으로 다 하면 그냥 한 방에 그냥 끝내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나온 게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방법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다 그런 내용들이고, 여기는 아키텍처라고 하죠. 그죠? 여기에다가 그냥 하나 써두세요. 대략적인, 전체적인 구조. 전체적인 구조. 그러니까 상세한 건 없어. 그냥 기본 틀처럼 니네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조. 그러면 그 말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생각해 봐요. 내가 집을 짓는데 여태까지는 단독주택을 졌단 말이에요. 단독주택은 아주 심플해요. 근데 지금 나는 뭐냐, 이만한 땅에다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단지를 만들 때 제일 먼저 외부 찻길이 어떻게 생겼냐 이거예요. 외부 도로가 이 땅을 중심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건 찻길이야. 차가 가는 길이에요. 이쪽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찻길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죠. 이미 있는 거고, 여기는 그냥 평지의 땅인 거예요, 그냥. 그러면 내가 지금 아파트를 질 건데 아파트에는 문이 있어야 되잖아. 이거 옛날에 저거 나왔는데, 용인시 아파트 한번 난리 났었는데, 아파트를 졌는데 찻길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멀쩡한 아파트 대단지가 있는데 도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은 어떻게 가? 이런 길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산을 지나서 그 아파트를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엄청 싼 거지. 아무도 그걸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으면 내가 아파트를 설계하는 사람이라면 첫 번째는 뭘 만들어요? 문을 만들어야 되죠. 자, 1번 게이트는 여기에 만들자. 그죠? 2번 또 뒷문도 있어야 되니까 찻길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만들자. 그리고 아파트는 뭐가 있어요? 101동, 102동 이렇게 동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쪽에다가 막 붙여서 만들어봐. 그럼 대지는 이만큼 남지만 옆에 집이 다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늘이 지니까 햇빛은 볼 수도 없는 거지. 그래서 내가 설계를 하는데, 자, 여기에다가는 첫 번째 아파트, 여기 두 번째 아파트, 여기 세 번째 아파트, 요렇게 두고, 그리고 나서 아파트에는 항상 놀이터가 있잖아요. 여기는 놀이터, 여기는 관리사무소, 이렇게 딱 구성을 잡은 거야. 이게 아키텍처예요. 이걸 잡는 게. 그러면 집 안에 들어가서 창문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문짝은 어떻게 만들어야지? 이거는 이 아키텍처 다음에 나오는 설계예요. 디자인이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키텍처를 잡고 이 안에 세부적인 거는 다 디자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아키텍처는 대략적인 거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자, 그러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뭐예요? 전체 프로그램의 구성. 그러면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인터넷 뱅킹 하잖아요. 은행에서. 얘는 우리는 크게 입금, 크게 출금,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야지 뭐가 돼요? 인터넷 뱅킹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공인인증서 발급, 그 다음에 은행에서 대출도 받을 수 있잖아. 대출, 이렇게 큰 틀만 잡는 거야. 이게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예요. 근데 요 안에, 그럼 실제 대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프로그램으로. 그거는 뭐예요? 설계인 거죠. 그거는. 자, 그래서 용어에 일단은 익숙해지고요. 쭉 봐봐요. 이제는 여기의 내용은 뭐냐? 여기 있던 것들에 대한 세분화예요. 세분화고, 싱가포르 PSB 디그리나 디플로마에서 이건 없어요. 이건 안 해요. 아예. 이건 안 하고, 가장 중요한 틀은 얘가 되는 거예요. 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번호를 한번 매겨볼게요. 첫 번째, 요구공학이라는 말은 뭐죠? 아, 요구사항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 어떻게 해결할래? 그거예요. 아까 엔지니어링 말은 어제 그랬죠. 항상 무슨 문제가 있구나.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 사실은 요구사항인데, 요구사항이라는 게 이런 말이야. 뭐 해줘? 뭐 만들어줘? 뭐 만들어줘? 그러면 입금 프로그램 만들어줘. 출금 프로그램 만들어줘. 그게 요구사항이에요. 뭐 해달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거를 우리는
기능적 요구사항이라고 그래요. 이게 종류가 있어요. 입금 만들어줘, 출금 만들어줘, 네이버 만드는데 웹사이트 하나 이거 만들어줘, 그죠? 아니, 웹사이트에 회원관리 이거 만들어줘. 이게 기능적 요구사항이에요. 그러면 뭔가 하나 더 있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비기능적 요구사항이 있어요. 이 비기능적 요구사항을 다른 용어를 쓸 때도 있는데, 그게 퀄리티 애트리뷰트. 비기능적 요구사항을 퀄리티 애트리뷰트라고도 말해요. 품질 속성, 품질 요구사항 이렇게도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죠. 디플로마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는 과목은 그 과목에 나오지. 그 과목에서는 일단 저 비기능적 요구사항이 뭔지 모르겠지만 Non-Functionality Requirement라고 그러고 디그리에서 소프트웨어 퀄리티라는 과목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Non-Functionality라는 말을 쓰지 않고 Quality Attribute라는 말을 써요.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같은 말이에요. 두 개는. 그러면 이제 비기능적 요구사항은 뭐냐? 자, 기능적 요구사항 뭐 해달라 이거죠? 뭐뭐 해야 한다. 그래서 뭐야? should be라고 그러죠. 뭐 해줘? 뭐 만들어줘? 그죠? 입금 만들어줘. 회원 가입하는 한 만들어줘. 그래서 그냥 should be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should be라고 얘기하는 거고, 비기능적 요구사항 회원은 가입이 돼요. 당연히. 그건 기능적에서 나왔어. 근데 회원 가입할 때 우리 패스워드는 암호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 암호화 요구사항.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어떤 네이버에 검색을 조회하는데 뭐 3초 안에 조회를 해줘. 이런 게 다 비기능적 요구사항이에요. 그래서 뭐가 되냐? 얘는 어떤 성능에 관한 거. 지금 보통 이렇게 생긴 컴퓨터들은 전자칠판인데 이렇게 글을 쓰잖아요. 그냥 이렇게 써보면 아무 이상 없이 잘 되네 하고 오케이 그냥 썼어. 근데 저는 사실은 판서를 엄청 많이 해요. 그럼 내가 여기를 저렇게 글자를 갖고 막 썼어요. 근데 너무 많이 쓰면 얘가 느려지는 거야. 그러면 그 성능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까처럼 암호화해줘. 보안에 대한 요구사항.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거든요. 품질에 관련된 요구사항이거든요. 자,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웹사이트를 쓸 때 일반적으로 뭐를 많이 써요? 마우스를 많이 쓰죠. 키보드만으로 쓸 수 있나 이거? 있어요. 사실 있어. 원래 돼야 되는 거야. 탭키를 막 누르면 이게 포커스가 여기 있다가 일로 가고 움직여요. 그래서 엔터를 치면 이게 눌러진다고. 그거를 제대로 안 만들면 키보드는 못 써요. 왜냐면 나는 마우스를 잘 못 써. 예를 들어서 키보드로만 하고 싶어. 이거 이제 마우스 빼버리고 원래 웹 다 돼요.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개발을 제대로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유저 인터페이스 요구사. 그리고 화면 크게 하면 막 글자가 깨져.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왜? 모니터의 사이즈가 다 다르잖아. 스마트폰의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기능적 요구사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기능적 요구사항 잡고 비기능적 요구사항을 딱 일단 받아보는 거야. 내가 나한테 개발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뭐뭐 해야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봐보세요. 이렇게 나왔다고 쳐요. 회원에 가입해야 한다. 이거 해줘요. 이거 만들어줘요. 회원에 가입해줘요. 가입할 수 있는 기능 만들어줘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능적 요구사항이 그냥 요구사항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궁금한 게 있는 거지. 질문이 생겨요. 누가 회원에 가입할 수 있나요? 그죠? 일반 사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업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학생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다른 얘기죠, 지금?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학력이 뭐 이상 되는 사람들만 회원에 가입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 회원 가입할 때 초등학생이 가서 저 계좌 하나 만들어줘야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우리는 해석을 해야죠. 그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분석이에요. 그걸 분석이라고 해요. 내가 분석을 한다. 도대체 뭐 해달라는 거니? 그 얘기인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말고. 그러면 회원은 예를 들어서 나이가 몇 살 이상 돼야 되는구나. 회원 가입은 은행 지점 가서 가입해야 되는 건지 인터넷을 통해서 가입해야 되는 건지 다르죠, 완전히. 그죠? 그래서 얘는 지점 창구에 가서 가입하는 거구나. 자, 그렇게 해서 분석을 했어. 그러면 내가 설계라는 걸 하는데, 이 설계는 뭐냐면 아까 그랬죠. 우리가 영어가 있고 중국어가 있고 스페인어가 있는 것처럼 실제로 컴퓨터한테 야, 너 이거 이렇게 좀 해 할 때는 언어가 있는데, 그게 자바라는 언어도 있고 그게 C라는 것도 있고 어셈블리도 있고 엄청나게 많아, 이 개수가. 그러면 내가 실제로 개발을 할 건데 이거를 내가 자바로 할 건지 C로 할 건지 파이썬으로 할 건지, 이게 종류죠. 이 종류별로 해야 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는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모델이에요. 구현할 수 있는 모델. 그래서 어떤 언어를 쓰냐. 그리고 우리 어제 뭘 봤죠? 데이터베이스 봤죠? 그죠? 어제 데이터베이스 봤잖아요. 뭐 감 넣는 거. 그죠? 엑셀 갖고 이렇게 이게 DB고 이 감 넣는 거.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도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어요. 오라클이 있고, MySQL이 있고, 뭐 MS SQL이 많아, 종류가. 그러면 그 데이터베이스 중에서도 어떤 DB에 넣을 거냐에 따라 방법이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구현할 수 있는 모델 자체를 우리는 설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설계라는 말, 디자인이라는 말 뜻이. 건축에서 똑같아요. 건축 설계서 주잖아요. 그래, 인부가 딱 보고 그대로만 하면 집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설계인 거예요. 그러면 실제 구현을 하는 건 뭔가 이렇게 치는 거죠. 그죠? 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치고 다 만들었어. 제대로 되는지 어떤 값을 넣어봐서 확인하는 거. 뭐죠? 테스트. 그죠? 그래서 어떤 방법론을 쓰건 바뀌지 않는 거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로 일하는 거구나. 이게 큰 틀이구나. 이것만큼은 어떤 거를 만들건 변경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받고 이제 다시 다음 목차로 한번 가봐요. 쭉 가요.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안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 애자일이 있죠. 이게 이제는 끝내주는 거죠. 뭐냐면 코멘트리 디그리 마지막 과목에 애자일 과목이 있어요. 근데 이 교수님은 아주 쉬운 것처럼 얘기를 해. 수업은 아주 프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물어보죠. 마지막 과목이니까 이 시험이 끝나면 졸업인 거잖아요. 여기에서 페일이 나면 아주 끝장이 나는 거잖아요. 기간이 달라지니까. 그리고 나서 종이를 몇 장을 딱 주면서 여기에서만 나오니까 이것만 잘 공부하고 오시면 되니까 이제 졸업반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편하게 해. 이래. 그래서 그 종이를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내가 한마디 했죠. 교수님이 저렇게 말하고 엉뚱한 거 낸 거 한두 번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 참고로 보고 교재를 보자, 그냥. 교과서를 보자. 그래서 교과서를 보고 딱 갔어요. 그리고 시험 마지막 날이야. 진짜 이제 우리는 그 시험 보고 짐 다 싸놨어. 이제 호텔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애 오면 이제 비행기 태워서 이제 집에 가면 끝이야. 왔어. 시험 끝나고. 왔더니 시시거리고 오는 거죠. 나온다라는 교재에서는 단 한 문제도 나오지 않은 거예요. 단 하나도, 1알도 나오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우리는 교과서를 봤잖아요. 그런 걸 당해봤거든요. 옛날 디플로마 때. 몇 번 당해봤거든. 그래서 그걸 봤으니까 다 풀 수 있었던 거였어요. 어떻게든. 그래서 나왔어. 근데 옆에 한국 여학생이 한 명 더 있었거든요. 그 여학생 운 거지. 하나도 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페일이 난다라는 게 분명해진 거지. 굳이 보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재시험을 그나마 PSB는 재시험이 있잖아요. 재시험을 보는데 그냥 다음 달에 있나? 아니잖아요. 다른 텀이 끝날 때 재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졸업을 한 것도 아닌 거고 안 한 것도 아닌 거 형태로 석 달이 거기서 그냥 가버리게 되는 거죠. 물론 한국에 왔다가 들어와도 되긴 하는데 시험 볼 때만. 그죠? 예. 이게 돼요? 그게 애자일이에요. 사실은 엄청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과목이거든요. 이게 사실 부담이 되는 과목이에요. 이거는 프로세스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나중에 얘기해야 돼. 이건 디그리 이 마지막 과목에 들어가 있고, 근데 요 하나씩만 기억을 하자고요. 여기 TDD라고 있죠? 테스트 드리븐 디벨로퍼먼트. 자, 내가 이 프로그램을 테스트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걸 만들었어. MS 워드를 만들었다고요. 내가 이걸 테스트하고 싶어. 그러면 얘가 이거 누르면 파일 저장 버튼 나와야 되죠. 그죠? 그럼 내가 이걸 마우스로 다 눌러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막 해봐야 되는 거잖아. 그죠? TDD는 뭐냐면 내가 테스트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버튼을 딱 이걸 눌러. 그럼 이게 다 눌려져요. 자동으로. 전부 다 지가 뚜두두둑 눌려지고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을 테스트를 다 해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을 테스트해갖고 오케이 얘는 돼. 얘는 그냥 통과해도 돼. 그게 TDD예요. 자, 그게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한번 봐보자고요. 혹시 있으면. 왜냐면 눈으로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눈으로 보는 게. 있으면 한번 봐보죠. 여자애. 직바구리. 여기 있네요. 이 동영상인데 싱가포르 룸 테스트.mpg 있죠? 한번 그냥 돌려볼게요. 뭐 하는 건지 봐봐요. 자, 일단 한번 대충 봐봐요. 이렇게 크게 해볼까요? 근데 뭔가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죠? 자, 끝났어요. 자, 요쯤에서 그냥 캡처하기가 어려우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뭐냐면 이게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여기 아까 잠깐 왔을 때 무슨 앱이 켜졌다 꺼졌다 막 이랬죠. 이 프로그램을 돌리면 그 앱의 버튼을 막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초록색으로 테스트 패스드라고 적혀 있죠. 하나 통과했어, 2개 통과했어, 3개 통과했어, 4개 통과했어, 에러 없어. 오케이. 이거예요, 이거. 이게 TDD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사실 이게 TDD고 이제 다시 한번 봐봐요. 그럼 약간 좀 다르게 보일 거야, 이게. 이거 어떻게 실행하지? 버튼 어디 갔어? 이게 이런 건 전자칠판 때문에 그러는 거야. 다시 한번 해봐요. 이제 돌아가죠.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한 거예요. 눌러서 자, 오케이. 안드로이드 앱 테스트 한다. 누른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1번 실행했어요. 움직이죠, 뭔가. 패스. 통과했어. 그 다음에 2번 다시 한번 실행해요. 패스. 그죠? 패스 2번. 총 4개인가 테스트할 거야. 3번 테스트했고, 총 4개 테스트 패스드. 그죠? 이게 우리가 아까 얘기한 TDD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애자의 과목이 쉬운 과목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쉬운 과목이 아닌데, 다행히 우리 입장에서 왜 쉽냐? 교수님이 잘 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원론적으로밖에 몰라요. 실제 일로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TDD를 저렇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TDD를 이론으로 배운 거야. TDD는 테스트를 자동화하는 거야. 뭐 이렇게. 예. 자, 아무튼 그것만 하나만 알아두고 요게 페어 프로그래밍 있죠? 요것도 요 용어 알아놔요.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니까 한 명이 하나를 개발했어요. 근데 그거보다 둘이 하나를 개발하는 게 훨씬 더 좋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페어 프로그래밍은 생산성을 올리자. 둘이 하나를
한 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생산성이 몇 배가 올라가더라 이거예요. 이해되죠? 그거는 결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어 프로그래밍을 해서 개발을 합시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UML이 나오는데 UML은 아까 그 객체 지향을 할 때 내가 요구사항 받았잖아요. 그거 어떻게 그림으로 그리지? 표현을 하는 거야. 표현을 하는 문법이에요. 문법. 그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자, 쭉 넘어가요. 자, 그 다음 이제 디자인 패턴이 나오는데 다행히 이게 뭐냐면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사실은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어른들도 잘 몰라. 사실은 어려운 건데 다행히 시험에는 거의 안 나와요. 시험에는 다행히 안 나오는 거예요. 실제 일할 때도 그렇게 많이 쓰질 않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단독주택을 졌어. 그러면 야 단독주택 설계서를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있죠 이거. 그죠? 그래서 이 디자인 패턴은 이미 집을 만들어 본 사람이 설계서를 미리 만들어 둔 거야. 그때는 이거 써. 그런 단독주택을 예를 들어서 막 산에다 질 거야? 그럴 땐 이렇게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조건별로 다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래서 설계서를 던지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만 써도요. 설계자들의 경험을 문서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거야? 그러면 이 문서 여기에 있는데 이거 보고 해.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클라이언트 서버를 만들 거야. 그거 들어봤잖아요, 어제? 그럼 클라이언트 서버가 뭔지 알죠?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있죠. 그 설계서가 있는 거야. 그럼 클라이언트 서버 이렇게 해. 그럼 뭐가 좋아져? 그 매뉴얼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매뉴얼이. 자, 그거를 디자인 패턴이라고 그래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목차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하자. 큰 틀이.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선을 그으면 여기까지가 요 심사 아니에요? 테스트 여기까지구나. 여기까지가 뭐냐면 PSB 디플로마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과목의 범위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과목에서는 뭐가 안 나온다? 디플로마 얘기예요. 에자일하고 뭐가 안 나오냐면 아까 디자인 패턴 그건 안 나와요. 그러면 에자일하고 디자인 패턴은 어디에 나온다? 디그리 때 나온다고요. 그건 디그리 때 나오고 소프트웨어 품질이라는 요 과목은 어디에 붙냐면 디그리 과목에 붙어요. 소프트웨어 퀄리티 앤 프로세싱인가 그 과목이 하나 있어요. 이제 그때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의미적으로는 뭐겠어요?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그럼 품질이 좋냐 이거지. 그거를 측정하겠다 이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소프트웨어 품질 매트릭스는 여기다 하나 써줘요. 그러니까 영어로 매트릭스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이거 한글로 하면 무진장 어려워. 그러니까 영어 사전을 보고 하면 어려워요. 뭔가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매트릭이라는 나오는 게 나오면 소프트웨어 매트릭스, 소프트웨어를 측정하는 방법. 소프트웨어 퀄리티 매트릭스,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측정하는 방법. 그죠? 그러니까 영어 사전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매트릭스는 뭔가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라고 해석하면 돼요. 자, 이제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그래서 여기 다 품질해야 되는 거예요. 유지보수는 없어. 네, 유지보수는 안 나옵니다. 우리한테. 자, 쭉.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제 계속.